답답한 어머님이 그 외동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제 전화로 사주를 이제 풀어봐 주십사하고 연락 같은 건데요. 참 이런 경우가 이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해. 어찌 보면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항공운항과를 나왔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키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168. 그리고 이 정화일관이기 때문에 얼굴이 미인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너는 좋겠다. 너는 뭐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저 스튜어디스 승무원, 즉 하늘의 그 승무원이 돼서 야, 뭐 전 세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스튜어디스가 되면은 넌 좋겠다.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냥 어머님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아유 좋겠다. 너는 저 딸내미 덕분에 비행기도 많이 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1살인데 다른 거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내 비행기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 잘 안 돼서 외국 항공에 취직할까 싶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외국 나가서 또 다른 공부도 또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또 안 되더라는 거. 좀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31살. 야, 이거 참, 그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너무 기가 죽어서 전화 목소리에서도 벌써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거를. 그래서 오늘 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조금 더 본인을 알았으면은 아마 좀 빨리 좀 취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워낙 본인 이제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너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도 있었고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항공운항과 나온 친구들, 뭐 스튜디오 됐던 친구들도 많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도 그렇게 뭐 예쁜 것도 아닌데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이제는. 그게 이런 사주 구조를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을 주로 하는 게 일이니까 이 사주에서 보면은 좀 사주가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보면 이제 재가 많아요. 재가 많다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가 많다는 거는 그 재는 많은데 많이 보이는데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 남의 돈이야. 그리고 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정화로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춥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건 태양이 떠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떠 있질 않아. 우리가 그걸 조우라고 그러죠. 그 엄청난 엄동설한이라고 그러죠. 대한이 있을 때 추월이니까 이렇게 추울 때 태양이 뜬다 하더라도 그때 일조량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한여름처럼 이렇게 강렬한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도 한겨울에는 태양이 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주가 그런 대로 뭔가를 일하는데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인이고 뭐 몸매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주에서는 이 태양이 떠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돋보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면접 시험 볼 때 이 태양이 안 떠 있으면요 누가 와도 화장 예쁘게 하고 기본적인 얼굴이 되어 있더라도 그게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좀 이상하죠. 왜? 남들이 다 저 정도면 될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게 에너지가 기운이라는 게 뭔가 밝은 기운이 나한테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게 본인이 장담하고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졌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기운도 빠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머님이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주 이 상담을 뭐 요청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사주를 알면은 좋다는 거야. 내가 모르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혹은 무책임하게 나를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졌다 또 포기도 했다 하지 말고 사주를 알면은 기본적인 걸 알면은 내가 내 앞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무료 사주 이름풀이 신청해서 기막힌 장명 사주 이름풀이 무료 신청 핸드폰 번호가 010-5833-8867 일반 전화가 478-6998 자, 이 번호로 연락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대신에 유튜브에 반드시 이제 올리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드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회가 많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이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 사주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 혹은 우연히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주를 보다가 흥미를 느끼신 분들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주는 어떤 게 지금 문제였냐면 이런 거예요. 임신년, 개축월, 정유일, 을사시에 태어났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의 여기 주인공 자리야. 요 자리에 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신금 무토가 떠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미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는 미, 남자는 미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을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을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쁘다는 거 자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쁜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한겨울에 태어났잖아. 빛이 없어 이 사주에. 이게 정화는 촛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빛이니까 이건 우리가 지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열이니까 이 빛으로 보기에도 좀 약하다는 거. 한겨울이니까. 이럴 경우에 이 병화가 떠야 되는데 병화가 언제 오냐면 이때 와요. 이때가 상당히 좋은데 나이가 64세부터 73세일 때 이게 불이 온다는 거예요. 넓게 보시면 이게 이제 10년씩이니까 하나, 둘, 셋. 요 30년 동안 이제 나한테 꼭 필요한 빛이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언제쯤 와냐면 이때쯤 와야 돼요. 이때쯤은 24대운에 24대운인데 지금 여기에 이 경술이 왔다는 거는 이게 여기 지금 또 금이 왔죠. 그럼 이게 또 재요. 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돈. 이 돈이라는 건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정화로 태어났는데 이번 요 일주에 이게 유가 이렇게까지면 이게 장생지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축 이래서 이 삼합으로 해서 이 자체가 또 금으로 바뀌어버리죠. 이 자체가. 그럼 금으로 바뀌면 이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고. 8글자 중에서 50%가 금이야. 이 금은 다시 금생수를 하죠. 그래서 수가 2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관이에요, 관. 직장이라고. 그 직장이 이 불을 끈다고 볼 수 있죠. 물이 너무 강하니까 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유축 금극은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죠. 왜냐면 이 화가 이 금을 재련을 하든 어쨌든 간에 관리하려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기진맥진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하고 관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식신, 정말 이것이 식신이니까 나를 관리해 주는 거죠. 유일하게 이 식신이 일간을 보호하는데 이게 또 변심을 해버렸죠. 토인데 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사유축에서 금극으로. 그러니까 이 식신이 또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쁘고 몸매 좋고 또 본인이 자신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사주 내용에서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한난조습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조화를 맞췄을 때는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하고 이 재 자체가 또 관을 생하죠.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불이 꺼져갈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삼합이 있고 우리가 이제 방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합은 계절합이라고 하기도 하죠. 계절합. 혹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월지가 한자가 꼭 끼어 있어야 돼. 월지에. 요 자리에 이 방합이 형성되나. 그런데 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고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 24대원에서 경술대원인데 이 술이 오면은 신유 술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이 다시 또 불을 신유술이니까 금을 만들죠. 이게 또 재잖아요. 여기 삼합이 있죠. 사유축 이렇게 또 재를 형성되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가 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어떤 게 나한테 와닿는가. 그러니까 이 재라는 건 꼭 돈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내가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럴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얻는 것만큼 못하는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 번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계속해서 몇 번 했을 때 안 됐으면 내가 다음엔 될 수 있어. 다음엔 될. 물론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요 이게 딱 멈추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통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는 20대 초잖아요. 20대 초. 정말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음이 잘 나타날 때가 20대 초잖아요. 그때 그 스튜어디스도 보통 뭐 한 2, 3년 정도 내에 보통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31살. 한창 고참 됐을 나이인데 지금 아직 출발도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나름대로 본인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역마가 지금 하나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죠. 여기다 이게 도화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조건은 잘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식신상관이 지금 이 상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 토가 불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력은 조금 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난조습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섞이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잘 갖춰져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도 또 도와주질 않죠. 지금 24대운에서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때 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가 다시 또 이 유를 또 만나죠. 이 또 가을 기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가 지금 이 재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이 금운이 온다는 건
30년 동안 24세에서부터 53세까지가 이 금운이, 이 금이라는 건 제가 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때는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때 공부해서 인성이 어느 정도 이쪽까지 가서 활동을 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재보다는. 이게 재가 이렇게 미리 와 있다는 건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꽁돈만 바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결과물만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상식에 맞지도 않잖아. 일도 안 하고 뭐 돈이 어째 그냥 들어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본인이 현실적인 거, 내가 직장운이 없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직장이거든요. 직장이 너무 강해. 여기에 있는 사유축, 이 금이죠. 여기 또 신금이죠. 그럼 여기 금이 지지에 있는 네 글자가 다 금이죠. 금생 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이 요거는 평관, 요건 정관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해지 물이. 강해지니까 물상으로 보면은 이 불이 꺼지게 돼 상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하기가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 내가 힘들고 여기도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남자를 만나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고 가슴 뛰고 뭔가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오히려 아프다는 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운도 없는 거죠. 재혼도 없고 남자운도 없고 직장운도 없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미인이면 뭐 하냐 이거. 남자인데 남자 돈 직장 폭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구조에서 이게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 주인공인 정화가 이 불이 촛불이라고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물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면 이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이 재가 내 이 약한 불 하나로 이 상황만 잘 살아 있어도 그런 데는 내가 어느 정도 버틸만 한데 이게 또 변절됐죠. 불이 금으로 바뀌었잖아. 사유축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화가 이걸 또 감당을 못해, 이 재를. 그렇게 되니까 이 또 엄청난 재가 또 관을 또 생을 하다 보니까 이 관이 넘어가니까 이 본인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걸 조금이라도 참고로 알고 있었으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찮아요. 아직도 젊어서 31살뿐이 안 됐으니까 그걸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원하는 항공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등 항공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지역 항공사 많잖아요. 네. 또 그런 데는 마음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우라든가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고3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난 꿈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죠. 외국 회사도 많잖아요. 대형 회사들이. 그런데 꿈을 충분히 난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지금 31살이면 그 스튜어디스 여기서는 보통 이 정도 때가 제일 많잖아. 24세, 23세, 25세 이때. 근데 지금 31살이면 나이로 보면은 아무리 내 모든 걸 잘 갖춰 있어도 나이로 봤을 때는 조금 버겁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머님도 그렇고 이 본인도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한 차원을 이렇게 좀 낮춰서 잡든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좀 내가 마음만 조금만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좀 더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로 이제 대하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는 어느 게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 본인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버리셔야 돼. 예. 그래야지 내가 기회를 잡아주셔. 나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특히 이제 외국 항공에서는 나이가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그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요. 외국 항공에 보면은 우리 보통 그 평범한 아주머니들 같은 스타일이 많아요. 그 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뭐 키를 이제 그 몸매를 보고 뭐 얼굴을 보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그런 그 나이 드신 그 승무원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푸근해요. 편안하고 우리 같은 경우 타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땐 외국 항공사에 한 번 더 이렇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마음을 넓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본인이 이렇게 또 이 따님하고 좀 말다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더 괴로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재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휘둘리고 또 관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 금이 금생수가 되니까 이 기운이 엄청 강해졌죠. 이 물이 이렇게 강한 물이 오면은 이게 촛불인데 꺼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더 어차피 꿈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면은 안 되면 나중에 항공사에 스튜어디스가 아니어도 또 항공사에 일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조금 저 마음을 여유 있게 생각하고 좀 폭넓게 잡아보시고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봐도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힘들고 딸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남들은 다 하는 건데 왜 너는 못하냐 할 정도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기대를 안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절망도 안 되는데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던 상황에서 뭐든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무료로 이제 사주 풀이 하는데 내 사주를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이비붐 시대에는 같은 사주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이제 산화제한 요즘에는 뭐 산화제한 때문에 한참 많이 베이비붐에서는 산화제한을 이제 뭐 주장하고 운동도 많이 벌렸는데 요즘은 장려 운동에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한두 명 나니까 그래도 3, 40명 됩니다. 같은 사주가. 여자 뭐 같은 사주가 3, 40명, 남자 사주가 3, 40명 되니까 어쨌든 간에 사주가 같다 하더라도 내 사주를 누가 알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사주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풀어줬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나도 저런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요건 시청하시면서 본인 사주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